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적 없으신가요? 별것도 아닌 직장 동료의 농담에 갑자기 욱해서 정색했다가 밤새 이불을 뻥뻥 차며 후회한 적 말입니다. 아니면 주말 내내 몸은 침대와 물화일체가 되어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밀린 일 해야 하는데 나 진짜 왜 이렇게 쓰레기 같지? 라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깎아내린 적은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평소에 꽤 다정하고 책임감 넘치던 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신 만사가다 짜증나고 상처받기 쉬운 웬 낯설고 예민한 찌질이 한 명이 서 있죠.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요? 다행인 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저 역시 가끔 제 안에 찌질이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거든요. 방금 운 녀석은 저랑 같이 사는 검은 고양이 니체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녀석도 자기 맘대로 안 풀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소엔 안 그러다가 갑자기 허공에 대고 하악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죠.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스트레스가 한계치를 넘어가면 평소 내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의 낯선 모습으로 돌변해버리는 걸까요? 하필이면 내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내 밑바닥의 못난 행동들이 왜 통제 불능 상태로 툭툭 튀어나오는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지독한 자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영상을 보시면 다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휴, 내 멘탈이 개복치라서 그렇지 뭐. 내가 의지가 약해 빠져서 무너진 거야. 맞나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도 성격에 결함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통제 불가능한 찌질함은 뇌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존 반응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위기 상황에서 몸의 에너지를 쫙 끌어올려주는 고마운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흔히 부신이 지쳐서 코르티솔이 고갈된다고들 알고 계시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정확히는 뇌와 부신이 신호를 주고받는 HPA-축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고장나 버리는 겁니다. 알람 시스템이 망가져서 코르티솔이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거나 반대로 정작 필요할 땐 아예 나오질 않으면서 호르몬의 밸런스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쉽게 말해 피로 물질은 계속 쌓이는데 에너지는 안 도니까 과부하가 걸린 뇌가 야, 더 이상은 못 버텨. 당장 스위치 꺼! 라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로 두꺼비집을 내려버리는 강제 셧다운 신호인 셈입니다. 오죽하면 2019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번아웃 증후군을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 직장 스트레스이자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직업 관련 증상으로 공식 규정했겠습니까? 그러니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기력하고 예민한 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왜 하필 이렇게 멋없고 찌질한 방식으로 셧다운을 하는 걸까요? 그냥 좀 우아하게 쉬면 안 되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들어야 합니다. 아니, 에너지가 방전됐으면 그냥 조용히 누워서 자면 될 일이지 도대체 왜 평소라면 이불킥할 이상한 행동들을 폭주기관차처럼 쏟아내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아주 기가 막힌 해답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임상심리학자인 나오미 퀸크는 심리학자 칼 융의 이론을 발전시켜 자신의 저서에 이를 그립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쉽게 말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내 원래 성격이 무너지고 무의식 밑바닥에 숨어있던 전혀 다른 성격의 내 통제권을 꽉 붙잡혀버리는 현상을 말하죠. 이걸 아주 직관적으로 자동차에 비유해볼게요. 여러분의 원래 성격, 즉 평소에 가장 잘 쓰는 성격인 주기능은 운전석에 앉은 베테랑 운전기사입니다. 평소에는 이 기사님이 나라는 자동차를 아주 능숙하게 봅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로 번아웃이 오면 이 베테랑 기사님이 완전히 방전돼서 기절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텅 빈 운전석엔 누가 앉을까요? 여러분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 뒷좌석 카시트에서 공갈적 꼭지를 물고 자고 있던 3살짜리 아기인 열등 기능이 튀어나와서 운전대를 확 잡아챕니다. 생각해보세요. 3살짜리 아기가 고속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차가 미친 듯이 지그재그로 질주하겠죠?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치 지킬집 박사와 하이드처럼 180도 다른 파괴적인 행동을 쏟아내는 건 바로 이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 없는 3살짜리 아기가 운전대를 잡고 때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머릿속에 전구가 탁 켜지실 겁니다. 아하! 내 안에 3살짜리 아기가 운전대를 잡아서 내가 어제 그 흑역사를 생성했구나. 그럼 사람마다 튀어나오는 아기의 모습도 다르겠네? 네, 물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번아웃이 왔을 때 여러분의 MBTI 유형별로 이 3살짜리 아기가 어떻게 진상을 부리는지 팩트 폭행 들어가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긴데? 하고 뼈 맞으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먼저 내형형부터 가보죠. INTJ, INFJ 분들, 평소엔 나무보다 숲을 보는 통찰력 장인들이시죠? 그런데 멘탈이 나가면 뜬금없이 감각적인 자극에 폭주합니다. 평소엔 관심도 없던 맵고 짠 배달 음식을 미친 듯이 시켜 먹거나 쓰지도 않을 물건을 충동 구매하고 새벽 3시까지 집안 청소에 광적으로 매달립니다. 찔리시죠? ISTJ, ISFJ 분들, 세상 차분한 현실주의자인 이분들은 번아웃이 오면 재앙적 사고의 늪에 빠집니다. 이메일 오타 났다. 팀장님이 날 미워할 거고 난 고과를 망쳐서 해고당하겠지? 그럼 내 인생은 끝이야! 라며 일어나지도 않은 SF급 비극을 상상하며 패닉에 빠집니다. 그럼 세상 다정하고 따뜻한 INFP, ISFP 분들은요? 이분들이 제일 무섭게 변합니다. 갑자기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독재자로 돌변하거든요. 타인의 사소한 실수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원리 원칙대로 해! 라며 융통성 없이 공격적으로 굴어서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제일 깜짝 놀랍니다. 늘 이성적인 INTP, ISTP 분들도 예외는 없죠. 번아웃 앞에선 감정 조절 버튼이 박살납니다. 동료의 사소한 농담을 나에 대한 인신오격으로 오해해서 평소에라면 절대 안 할 감정적인 호소나 울분을 빵 터뜨려버립니다. 자, 외형형 분들, 나는 안 저러는데 하고 안심하고 계셨나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의 아기들은 스케일이 또 다릅니다. 바로 갑니다. 아이디어 뱅크인 ENTP, ENFP 분들, 에너지가 고갈되면 시야가 바늘구멍처럼 좁아집니다. 과거의 사소한 실수 하나에 꽂혀서 한 발짝도 못 나가거나 몸에 작은 뾰루지만 나도 나 진짜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라며 극도의 건강 염려증에 빠집니다. 인간 비타민 ESTP, ESFP 분들은 번아웃이 오면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봅니다.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라며 혼자 어두운 방에 숨어버리는 낯선 모습을 보이죠. 누구보다 강인한 멘털의 소유자 ESTJ, ENTJ 분들도 속수무책입니다. 통제력을 잃고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리며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라며 깊은 소외감에 빠져 남몰래 눈물을 훔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을 늘 배려하는 ESFJ, ENFJ 분들, 에너지를 다 쓰면 조화로움은 내팽개치고 차가운 팩트 복격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누구 잘못인데? 라며 주변 사람들을 가혹하게 비판하기 시작하죠. 어떠신가요? 지금 속으로 헉 하신 분들 많으시죠? 아마 내 안의 일은 낯설고 찌질한 모습을 마주하는 건 꽤나 괴로운 일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속이 좁고 이상한 사람이었나? 수치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인격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여러분의 뇌가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서 나 지금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제발 전원 좀 끄고 쉬게 해줘. 라고 외치는 처절한 구조 요청입니다. 기절해버린 운전기사를 대신해서 뒷좌석에 3살짜리 아기가 어떻게든 여러분을 살려보겠다고 운전대를 붙잡고 엉엉 울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못난 모습을 보인 스스로를 혐오하고 채찍질할 때가 아닙니다.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내 안의 아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폭주하는 인생이라는 차를 잠시 갓길에 안전하게 세워둬야 할 때입니다. 어휴, 저희 집 니체가 또 사고를 쳤네요. 이 녀석도 자기 한계에 부딪히거나 답답하면 꼭 이렇게 물건을 떨어뜨리면서 소심하게 시위를 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볼까요? 도대체 이 끔찍한 번아웃의 질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대처법이 있습니다. 아까 3살짜리 아기, 즉 열등 기능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죠. 패닉에 빠져 폭주하는 3살 아기한테 야, 이성적으로 똑바로 운전해! 라고 화를 내봤자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에너지가 바닥나서 기절한 베테랑 운전기사인 주기능을 억지로 뺨 때려가며 깨우는 건
불가능하고 너무 가혹한 일이죠. 이때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구원 투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든든한 부기장, 심리학 용어로는 부기능입니다. 열등 기능이 통제 안 되는 악이라면 부기능은 운전기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평형추 역할을 해주는 든든한 어른이거든요. 주기능이 내향적이면 부기능은 외향적으로 밖을 보게 해주고, 주기능이 감장적이면 부기능은 이성적으로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의지력으로 아기와 싸우거나 기절한 나를 채찍질할 필요가 없이 그저 조수석의 부기장을 부드럽게 깨워서 나 지금 쓰러질 것 같아, 잠깐 핸들 좀 잡아줘 라고 부탁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깨우냐고요? 무언가 대단한 걸 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격 유형에 맞춰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의 MBTI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까는 2가지 유형씩 묶어서 팩트 폭행을 했었죠. 이번 해결책 단계에서는 여러분의 든든한 부기장이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 크게 4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혼동되지 않게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내향 인식형 분들. 여러분의 부기장은 외향적인 감각이나 직관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동굴에 갇힌 아기를 억지로 달래려 하지 말고 물리적인 몸의 움직임으로 시선을 외부로 돌리세요. INFP나 ISFP라면 밖으로 나가 맨발로 흙을 밟아보거나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을 나만의 요리나 그림 그리기를 해보세요. ISTP나 INTP라면 쓸모가 없어도 좋으니 무언가를 조립하고 분해해보거나 복잡한 생각을 털어내기 위해 가볍게 땀나는 산책을 다녀오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의 소용돌이가 툭 끊어지거든요. 두 번째, 내향 판단형 분들. 여러분의 부기장은 외향적인 사고나 감정입니다. 이분들은 외부 세계의 아주 작은 통제감이나 연결감을 회복하는 게 핵심이에요. 부기장이 외향 사고인 ISTJ나 INTJ 분들은 복잡한 고민 대신 딱 10분만 서랍장 하나를 정리하거나 퇴근길 경로를 살짝 바꿔 일상에 신선한 자극을 주세요. 반면 부기장이 외향 감정인 INFJ나 ISFJ 분들은 혼자서 모든 스트레스를 껴안고 속으로 삭히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혼자만의 완벽주의에서 잠시 벗어나 내가 가장 신뢰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지금 느끼는 힘든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따뜻한 연결감을 회복해보세요. 세 번째, 외향 판단형 분들. 여러분의 부기장은 내향적인 감각이나 직관입니다. 이분들은 밖으로만 쏟아내던 에너지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ENTJ나 ESTJ 분들은 무조건 의도적인 비효율성을 실천하세요. 아무 목적 없이 유튜브 예능을 보거나 빈둥거리며 부기장에게 휴식의 명분을 주는 겁니다. ENFJ나 ESFJ 분들은 늘 남을 챙기던 에너지를 나에게로 쫙 돌리세요. 마사지를 예약하거나 비싸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등 나를 위한 호사를 의무처럼 스케줄에 꼭 넣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외향 인식형 분들. 여러분의 부기향은 내향적인 사고나 감정입니다. 쏟아지는 외부 자극의 스위치를 끄고 잠시 무대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ESTP나 ESFP 분들은 스마트폰을 아예 두고 딱 10분만 혼자 걷거나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아늑한 곳에서 완전한 솔로 타임을 즐기는 미세한 멈춤이 필요합니다. ENTP나 ENFP 분들은 머릿속 수백 개의 아이디어 탭을 과감히 닫으세요. 미래에 대한 복잡한 계획을 다이어리에 다 쏟아내어 머리를 텅 비우거나 예전에 즐기던 단순하고 익숙한 취미 단 하나에만 조용히 몰입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유형에게 통하는 최고의 공통 처방, 이건 심리학이 아니라 백리학입니다. 바로 물 마시기와 수면입니다. 의학적으로 우리 몸의 체내 수분이 단 2%만 떨어져도 에너지는 20%나 깎여나갑니다. 지금 당장 영상 틀어놓으신 채로 얼른 물컵 한 컵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 단순히 몇 시에 자느냐보다 충분한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둡고 쾌적한 환경에서 깊은 잠에 푹 빠져야만 제가 1막에서 말씀드렸던 고장난 HPA 축의 호르몬 불균형이 비로소 제자리를 잡고 뇌가 완벽하게 리셋되거든요. 오늘 하루 낯설고 찌질하게 툭툭 튀어나온 내 안의 어린아이 때문에 스스로가 참 원망스러우셨나요? 이제는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당신이 유난히 나약하거나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견뎌온 삶의 무게가, 당신이 묵묵히 버텨내야 했던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메인 배터리가 잠시 방전됐을 뿐입니다. 번아웃은 결함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해 뇌가 억지로 당겨버린 처절한 비상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만큼은 스스로에게 한없이 관대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 내 베테랑 운전기사가 기절할 만큼 내가 그동안 참 많이 지치고 힘들었구나. 정말 고생했다. 당장 무언가를 완벽하게 고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부기장을 깨우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하고 스마트폰을 덮고 일찍 눈을 감는 것. 그것만으로도 궤도를 이탈했던 여러분의 차는 다시 안전하게 돌아올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갓길에 차를 세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휴게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내 안의 3살짜리 아기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번 멘탈 붕괴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가 또 얼른 달려와서 조수석에 앉아드릴 수 있거든요. 오늘 밤은 부디 어떤 자책도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둔고수였습니다.